공통. 자, 그러면 거기 지번은 뭐예요? 공통. 이렇게 돼야죠. 공통. 그러면 지목은 뭐예요? 목도장.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면적은 뭐예요? 면장. 그러면 끝자리가 뭐예요? 장자로 들어간 거.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1번. 이렇게 되네요. 근데 문제 1번에서 이제 조심할 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이제 공부를 좀 얇게 한 사람들을 한번 봐봐요. 자, 서재 공통, 지번 공통, 지목 뭐예요? 목도장, 면적, 면장 해놓고 토지 대장이 없어요. 그럼 뭘 고르라는 걸까요? 자, 장이 없어요. 토지 대장이 없어요. 그럼 뭘 고르라는 거죠? 거기 하나 써놔요. 혹시 이쪽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커요. 뭐라고 써놨죠? 부동산 종합공부. 요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부동산 종합공부는 뭐예요? 우리가 뭐가 등록되죠? 토지의 표시.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등록되니까 봐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다 등록되죠. 혹시 토지 대장이 없으면 뭘 찾으라는 거죠? 부동산 종합공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적 공무원 생각하다가 철커덕 걸릴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올해 부동산 종합공부가 나오는데 어떻게 출제될지, 아니면 문제 1번은 약간 변형해서 출제될지,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혹시 그 옆에다 이제 토지 대장이 아닌 뭐예요? 부동산 종합공부도 하나 딱 써놔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습을 해야 돼요. 소재 뭐예요? 공통, 지번 공통, 지목 목도장, 면적은 면장.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문제 2번도 마찬가지죠. 연습을 자꾸 해요. 답만 구하지 말고. 기억해 보니까 기억 밑에다 소재라고 써봐요. 소재. 자, 소재는 뭐예요? 공통이라고 한번 써봐요. 니은에 뭐예요? 지번. 지번은 뭐예요? 공통. 지목은 목도장. 면적은 면장. 미음에 대해서 소유자는 뭐죠? 소대장. 대지권 비율, 그럼 뭐예요? 대지권 등록부. 경계는 어디에 등록되죠? 도면. 도면이라고 써놓고 좌표는 어디에 등록돼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러면 문제 2번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토지 대장으로 물어봤죠. 그럼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저희가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그러면 외워봅시다. 소재 뭐예요? 공통, 지번, 공통, 지목은 목도장, 면적은 면장, 소유자는 소대장, 대지권 비율은 어디? 대지권 등록부, 경계는 도면,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럼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되는. 자, 그러면 문제 2번과 관련돼서는 뭘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라는 거예요. 토지 대장을 한번 정리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3번은 뭘까요? 3번은 공유지 연명부.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사항을 공부하라. 요 소리죠. 자, 오늘 문제 3번에 관련돼서 공유지 연명부가 있죠. 공유지 연명부. 그러면 거기 기억에 가서 이제 봐봐요. 1번 소유권의 지분하면 1번 옆에다 한번 써봐요. 뭐라고 외웠죠? 자, 지분의 지자고 뭐예요? 지대공. 이렇게 이제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요. 그러면 지분은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가 어디에만 등록된다? 공유지 연명부. 자, 이번에 소재 그럼 뭐예요? 공통.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토지의 고유번호. 토지의 고유번호와 관련돼서는 고유번호 나오면 본능적으로 나올 게 있죠. 몇 자리예요? 19자리. 그렇죠. 고유번호 고자하고 장번호하고 장번호를 따서 꼭 연습을 해놔요. 도면에는 고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4번 나머지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자꾸 연습해요. 도면에는 고장이 있어? 없어? 없어. 나머지는 있다. 그럼 등록이 되네요. 자, 5번에 관련돼서 소유자 줄쳐놓고 소유자는 뭐예요? 소대장. 이제 우리가 암기 코드를 가지고 써먹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놔야 돼요. 그러면 문제 3번의 정답은 몇 번? 3번. 그럼 다시 연습해요. 소유권의 지분 그러면 지대공, 소재 공통. 자, 대지권 비율과 관련돼서는 대지권 등록부죠. 도면에는 고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나머지는 있다. 소유자는 소대장. 이렇게 이제 한번 연습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문제 3번과 관련돼서 풀었다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사항은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4번과 관련돼서 문제 4번은 뭘까요? 대지권 등록부죠.
자, 대지권 등록부와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연습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대지권 등록부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대지권이죠. 대지권과 관련된 것은 어디에 등록되죠? 대지권 등록부에서. 그러면 우리 대지권 등록부의 고유 등록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 전전주에 배웠으니까. 건물의 명칭, 또 하나는 자,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예요? 대지권 비율.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놓고요. 그러면 건물의 명칭과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만? 대지권 등록부에만. 연습 한번 해볼까요? 4번의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 1번 대지권 비율 5. 건물의 명칭 5. 소유권의 지분은 지대공. 이렇게 나와야 돼요.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돼요? 도면. 정답은 4번. 5번의 소유자 그러면 뭐예요? 소대장. 자꾸 연습을 해둬야 돼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된다? 도면. 자, 그래서 이제 대지권 등록부는 우리가 이제 작년 기출문제와 관련돼서는 대지권 등록부하고 공유지연명부의 공통 등록사항이 아닌 것. 이게 출제가 되죠. 그러면 이제 대지권 등록부와 관련돼서 문제 4번으로 이제 마무리 져서 우리 지적 공별 등록사항 매년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출제되니까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놔야 됩니다. 자, 문제 4번은 뭘까요? 문제 5번은 뭘까요? 이게 이제 도면의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연습하십시오라는 거죠. 자, 지적대의마도의 등록사항으로만 나열된 것은 1번에 이제 연습을 해요. 자꾸 소재, 공통이라고 써놓고 집어는 공통, 건축물의 번호, 검서, 건축물의 번호는 없죠. 그러면 1번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X네.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등록돼야 안 돼.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1번 지문에서는 뭐가 빠져야 돼요? 건축물의 번호가 빠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면 뭘까요? 지적삼각점.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지적삼각 보조점. 이렇게 나오면 지적도건점. 이렇게 없으니까 뭐예요? 지적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적기준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러면 1번은 건축물의 번호가 빠져야 되겠네. 자, 2번 가서 또 연습해요. 지번 공통, 경계는 도면.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등록되죠. 건축물은 뭐에 대라는 거예요. 구조물은 뭐에 도로라는 거죠.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네.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딱딱딱 나와줘야 돼요. 자, 2번은 그러면 3번 지문은 왜 틀렸는지 봅시다. 또 연습해요. 소재 공통, 지번 공통. 자, 토지 고유 번호에서 고자 동그라미 잖아요. 자, 도면에는 고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고유 번호가 빠져야 된다는 소리네. 삼각점 및 지적견점이 위치. 그러면 3번은 결론 X. 자, 4번은 지목이죠. 지목은 뭐예요? 목도장. 부호 및 보호도는 어디에만 등록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자, 도각선과 그 수치 등록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나왔죠? 토지의 고유번호. 도면에는 뭐가 없다? 고장이 없다. 그럼 결론적으로 4번도 X. 뭐가 빠져야 돼? 고유번호가 빠져야 되겠죠. 자, 5번의 지목이죠. 지목은 무슨 도장이? 목도장. 도각선과 그 수치. 토지의 고유번호. 도면에는 고유번호, 고장번호가 없죠. 뭐가 빠져야 돼? 고유번호가 빠져야죠. 건축물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구조물은 도가 생각나야죠. 도가 뭐예요? 도로. 그래서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정답은 몇 번? 2번. 그러니까 요 문제 5번만 풀 수 있다면 이제 도면과 관련돼서는 이제 다 끝났다고 봐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6번으로 가죠. 지적 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지적 소관청. 여기가 중심키죠. 지적 소관청은 지적 공부의 전부, 일부가 멸실 훼손될 때 지체 없이 복구한다. 이게 뭘까요? 지적 공부의 복구가 돼요. 지적 공부의 복구. 자, 지적 공부의 복구는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붙어 있어야 돼요? 자, 1번 끝에다 이렇게 가로 열고 뭐예요? 이렇게 써놔요. 뭐가 써놨죠? 통지 사유가 발생한다라는 거네.
자, 이 1번 지문과 관련돼서 그동안 이렇게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그럼 볼까요? 지적소환층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될 때, 자,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서 지체 없이 복구한다. 어때? X. 그러면 지적공부의 복구는 승인 사유가 아니죠. 그러면 이 지문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놔야 돼요. 그러면 시도지사 승인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첫 번째, 반.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축. 이렇게 생각이 나야 돼요. 반이 뭐예요? 반출, 지방 변경, 축척 변경. 읽어봐요. 반지축. 이렇게 한번 승인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이번 지문은 암기 코드가 딱 생각이 나야 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주로 한번 써놔봐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반드시 비치할 지역 뭐라고 그랬죠? 지축. 그래서 자, 이번에 대해서 지가 뭐예요? 제적 확정 정량. 축 뭐예요? 축척 변경 정량. 그래서 지축. 다시 한번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지가 뭐예요? 지적 확정 정량이야. 그러나 간혹가다 이제 모의고사에 지적 현황 정량 이러면 틀려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어디 지역이? 도시개발사업지역이야. 그래서 지축. 그래서 항상 요 지축과 관련돼서 다시 한긴 코드 만들어 놓고, 자, 지적 확정 정량, 축적 변경 정량. 그래서 뭐예요? 지축. 다시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반드시 비치할 지역. 다시 한번 해봐요. 지가 뭐예요? 지적 확정 정량, 축적 변경 정량. 오케이. 자, 3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3번 지문은 어디가 포인트예요? 자, 지적 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 줄쳐놓으세요. 소유자 A가 중심계예요. 소유자는 권리의 사실이 그러니까 툭치니까 등기부가 있어야 되고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복구한다. 그래서 3번도 맞죠. 뭐에 관한 사항이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거든. 그러니까 단하고 모의고사는 이렇게 출제된 게 있어요. 지적 공부의 복구와 관련돼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복구 자료로 잘 연결된 것은 뭐예요? 등기부하고 뭐예요? 법원의 확정 판결이야.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뭘 잡아야 돼? 소유자. 이렇게 잡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3번은 맞네요. 자, 4번 지문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의 등록교부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전자화폐, 전자결제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맞네요. 그럼 4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기억해 둘 거는, 자, 항상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조심해요. 자, 수입 인지하고 수입 증지를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수입 인지는 그러면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국세. 수입 증지는 지방세가 되는 거야. 헷갈리면 요 증지가 뭐예요? 지방세라고 생각해 두시고,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면 인지의 증지, 인지. 자, 지자체가 나오면 뭐예요? 수입 증지. 그래서 항상 요 4번 지문에 대해서 특히 인지하고 증지가 들어갔을 때 조심해서 다뤄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4번 지문은 맞네요. 자, 5번 지문은 지적전산 자료를 활용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줄쳐놔봐요. 여기가 틀렸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누굴까요? 관계중앙기관의 심사야. 관계중앙기관의 심사예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입니다. 자, 관계중앙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하고 지금 5번은 정확하게 숙지가 안 돼 있는 거거든. 5번 지문과 관련돼서 요 신청기관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신청기관과 관련돼서 우리가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러면 요거 생각할 때 전국 단위, 그 다음에 시도 단위, 그 다음에 시군구 단위, 요 세 개를 딱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전국 단위, 그렇죠. 국, 시, 지. 미시예요, 또는이에요? 또는이 되죠. 시도 단위는 뭐예요? 시지. 그렇게 해서 시지. 요거는 또는입니다. 자, 시군구 단위는 뭐예요? 지. 그래서 성인이 뭘로 바뀌었다? 신청으로. 그러면 전국 단위 다시 해봐요. 국시지, 시도 단위, 시지, 시군구 단위, 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시도 단위와 관련돼서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자, 신청 기간과 관련돼서 시도 단위는 시도지사와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된다. 어때? X. 와자가 아니라 뭐예요? 또는이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올해 요 두 개와 관련돼서는 올해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요 지문과 관련돼서 이렇게 별표를 5개 놓고 다시 한번 외워보죠. 전국 단위,
국시지, 시도단위, 시지, 시군구단위, 지. 다시 한번 딱 깔끔하게 정리해 놔야 돼요. 성인이 뭘로 바뀌었다? 신청.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 그러면 문제 6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7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번의 중심키는 어딜까요? 문제 1번은. 자, 문제 7번에서 1번을 잡을 때 이걸 잡아야죠. 1번 한번 봐요. 자,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거기까지 잘라봐요. 거기가 뭐예요? 이렇게 나와야죠. 지금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 뭐라고 써놨죠? 불가시적 지적 공부. 누가 관리해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여기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여기가 포인트가 되죠. 이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건치면 X다 오다. X가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그럼 불가시적 지적 공부는 누가 관리한다?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그렇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어디에서? 정보관리체계 무슨 버전? 연구 버전입니다. 그러면 여기 1번 지문과 관련돼서 저희가 자 불가시적 지적 공부 이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1번은 5가 되는 거네. 자, 2번은 어디가 포인트예요? 2번 지문은 지적소관청 줄 한번 닦아놓고 어디로 툭 치고 들어가요? 지적소고 무슨 버전? 연구 버전. 이렇게 의미를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2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가시적 불가시적 가시적 지적 공부 앞에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가시적 지적 공부는 누가 관리하죠? 지적소관청 어디에? 지적소고 무슨 버전? 연구 버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2번은 5가 되네요. 자, 3번 지문을 딱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3번 지문은 그렇죠. 지적정보 전단관리기구. 그 앞에다 써놔요. 자, 지적정보 전단관리기구. 누가 설치 운영권자죠? 국토교통부 장관. 포인트는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자, 업무 범위와 관련돼서 지난번에 어떻게 외웠어요? 이렇게. 공부가 주, 그렇죠. 공이 뭐예요? 공시지가, 부가 뭐예요? 부동산, 가족관계, 주민등록. 그래서 우선 공부가 주 다시 한번 이치를 확인해 놓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3번 지문과 관련돼서 항상 연습을 해놔요. 지적정보 전단관리 설치 운영권자는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업무 범위는 공부가 주. 확인해 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 공부를 가세나 부동산 정책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에서 주, 가족관계에서 가, 부동산에서 부, 공시지가에서 공 등을 관리하는 기관의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그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지적정보 전단관리기구. 그럼 어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읽어봐요. 공부가 주. 마무리 확실히 해놓고요. 자, 4번 지문은 어디가 포인트예요? 4번 지문은 몇 번 연습해놔요. 자,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 줄 쳐놔봐요. 자기 토지에 대해서 지적전산 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인 줄 쳐놔봐요. 그럼 지거에 남의 거예요. 지거죠. 그럼 심사를 읽어봐요.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그러면 4번 지문은 맞네요. 자, 5번의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일부가 멸실 훼손되어 이를 복구하고자 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요한다. 어때? X. 즉 우리 지적공부 복구는 승인 사유가 아니죠. 뭐 시도지사 승인도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사유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지적공부 복구는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복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7번에 5번은 결론적으로 X다 오다. X.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요 5개 지문은 버릴 게 없어. 다 나올 수 있는 지문입니다. 올해.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이번에는 문제 8번과 관련돼서 우리 보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지적 공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은 어때요? 문제 8번에서 1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집어는 뭐예요? 또 까먹었다. 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그럼 집어는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제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그럼 1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작년에 이 1번 지문이 어떻게 장난쳤느냐? 이게 2.5점짜리였었어요. 다음 중 틀린 거. 그래서 집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번 부여제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어때? X. 그러면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결정하죠?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요 1번이 작년에 2.5점짜리 지문이 됐고요. 자, 이번에는 지적소관청이 도시개발사업 줄쳐놔봐요. 도시개발사업. 그럼 도시개발사업 토지를 다 갈아엎죠. 그럼 뭐가 생길까요? 결번이 생겨. 그러면 결번이 생기면 어디로 가요? 결번대장. 무슨 버전? 연구보전. 그래서 결번대장은 연구보전장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2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네. 자, 그러면 3번도 작년에 3번 지문도 작년에 2.5점짜리. 그러면 어디를 포인트로 잡으라고 그랬어요? 자, 지상경계. 자, 요번에 방광 모의고사도 거기를 장난쳤어요. 지적소관청은 토지 등에 따라서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읽어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이러면 X야. 작년에 또 출제되고 요번에 방문각 5월달 모의고사 문제가 되고요. 자, 그러면 3번 지문은 X다오다. X. 어디에 포인트를 잡아야 돼? 지상경계. 그러면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3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네. 자, 요거 4번이 틀리면 말이 안 돼. 4번 지문은 합병 동그라미 쳐놔봐요. 합병은 청량해야 안 해? 안 하죠. 그럼 고로 정답은 몇 번? 4번. 요거는 27회 때 2.5점짜리 지문이 되고요. 자, 그러면 5번에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기록, 저장한 것. 그러면 요거 아까 읽어봐요. 가시, 불가시 지적 정보. 누가 관리하죠? 관할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어디에서? 지적 정보 관리 체계. 무슨 버전? 연구 버전. 고로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생각 매일매일 그날 충실하면 돼요. 만약에 이 문제 8번을 풀 줄 알았다면 뭐예요? 작년에 5점짜리거든. 5점짜리. 자, 1번이 2.5, 3번이 2.5 나와서 작년에 5점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열심히 하면 돼요. 오늘은 공시법 충실하게 하면 되고요. 월요일 날은 뭐예요? 학교론에 충실하면 되고요. 화요일 날은 뭐예요? 시간표도 못 외워요. 증계사법 충실하게 하면 되는 거고,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8번의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진짜 대가는 문제 9번을 풀 줄 알아야 돼. 문제 9번. 자, 문제 9번. 문제는 9번을 풀어야 올해 제대로 이제 자기가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 줄 쳐놔봐요. 부동산 종합공부. 자, 부동산 종합공부와 관련돼서는 거기 한번 써봐요. 4개를. 자, 이렇게 4개를 써봐요. 얼마나 이제 암기가 되는지. 자, 첫 번째 뭐가 들어가요? 자, 자기가 쓸 줄 알아야 돼.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한번 써봐요, 자기가. 그러면 두 번째,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자, 세 번째,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자, 대통령령이 하나 정한 게 있죠.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부동산 등기법에 관한 뭐에 관한 사항이 등록되죠? 권리에 관한 사항.
권리에 관한 사항이 등록된다라는 거예요. 엄마 올해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는 만만치 않아요. 만약에 출제된다면 올해 상당히 어렵게 출제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는 이제 25회 수준이고 이제 만약에 올해 30회 출제된다면 요 내용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확률이 높아요. 그럼 다시 이제 한번 숙제해 보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두 번째.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등기법에 관한 뭐예요? 권리에 관한 사항이 등록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걸 이제 저희가 활용해서 풀 줄 알아야 대단한 실력가예요. 자, 기억에 뭐가 있어요? 개별 주택 가격 어디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요거 부동산 가격에 포함되어 있네. 그러면 등록되네요. 자, 이번에 영유권과 담보권 어디에 등록되어 있을까요? 요거 대통령령으로 적어놨잖아. 읽어봐요. 부동산 등기법에 관한 권리에 관한 사항. 그러면 요 5번에 걸리는 거네요. 5번은 오네. 자, 3번에 건폐율과 형적률 어디에 기록될까요? 2번 건축물 대장이 등록되니까. 그러면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여기에 등록되어 있네요. 그러면 4번에 부동산 거래 가액 찾았어요? 거래 가액이 왜 등록돼요? 거래 가액은 읽어봐요. 부동산 등기에 관한 권리에 관한 사항이 아니거든. 요거 거래 가액은 어디에만 등기된다? 등기부에만 등록된다는 거. 그럼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의 지적도와 토지이용 계획 확인도. 그러면 여기는 어디? 지적도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여기죠, 여기. 토지의 표시. 그러면 이 토지이용 계획 확인도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출제가 어렵게 출제된다면 요 문제 9번 이거는 만만치 않을 겁니다. 만약에 부동산 종합 공부는 쉽게 안 출제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요걸 판단해서 요 부분에 어디에 포함되는가 그걸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인지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 9번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야. 만약에 요게 올해 제대로 풀었다면 이제 공식 법령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 맞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자, 요거라도 그러면 제대로 외워야 되겠네요. 읽어봐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등기법에 관한 뭐예요? 권리에 관한 사항. 그럼 만약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봐봐요. 자, 저당권에 관한 사항은 등록될까요? 안 될까요? 등록되죠. 읽어봐요. 저당권의 채권에 관한 사항은 등록되지 않죠. 요거는 뭐에 투자로 건치면? 권리에 관한 사항은 등록되죠. 그런데 이건 읽어봐요. 권리의 내용에 관한 사항이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등록되지 않는다라는 거. 올해 만약에 문제 9번이 출제 예상 문제야. 단단히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올해 부동산 종합 공부는 쉽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이제 정리해 두시고. 자, 마지막 문제를 이제 한번 풀고 보죠. 자, 10번과 관련돼서 10번은 실수했는지 실수하지 않는지 성격을 판단할 수 있어요. 자, 문제 10번 틀린 사람은 뭐예요? 덜렁덜렁 되는 사람이야. 자, 그러면 문제 10번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봐봐요. 이거는 맞히라고 낸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이동.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러면 거기 이제 박스 안에 들어가서 신규 등록 토지 이동이 아니에요. 맞아요.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맞아요. 지목 변경은 개별 공시지가 변경은 아니에요. X. 소유자의 주소 변경은 아니죠. X. 합병은 맞아요. 근데 여기 봐봐요. 2개예요, 4개예요. 4개라고 하는 사람은 실수한 거야. 4개는. 자, 그럼 봐봐요. 토지 이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그랬잖아. 않는 것. 그럼 몇 개예요? 2개. 정답은 몇 번? 2번.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면 진짜 가슴이 아프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건 토지 이동 사유를 다 풀어놓고 마지막 뭐예요? 집중력이 약해서 문제를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틀리면 진짜 자기 붙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 성격이 나타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 이번에 봐봐요. 단학은 모의고사 봐봐요. 자, 방광 모의고사예요.
토지 등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1번 신규 등록, 2번 행정구역 명칭 변경, 3번은 제목 변경, 4번은 개별 공시지가 변경, 5번은 합병. 정답은 4번. 그런 거 틀리면 진짜 입이 천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집중력을 발휘해요. 지금 뭐 정확하게 며칠 남았어요? 148일. 자, 11월부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금부터 지금부터 열심히 안 하면 말짱 돌아먹이야.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하려니까 5, 6월 달에 뭐가 생겼어요? 슬럼프가 와서 슬럼프가 와서 지치고 외롭고 슬프고 이제 그래서 지금부터 마음을 가다듬어야 돼. 가다듬어야 돼요. 가다듬어줘야 된다는 거 조심하고요. 이제 그러면 우리 5, 6월 달에 어차피 슬럼프니까 뭐예요? 요약집을 정리정돈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제 7월 달에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어차피 5, 6월 달은 누구나 다 슬럼프. 모든 학원 수강생이 다 슬럼프예요. 해도 점수가 안 올라가는 것 같고 그걸 안 하면 그대로 점수는 제로 베이스로 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 제가 한번 강의를 한 26년 강의하다 보니까 이게 1년마다 딱 오는 주기들이 있어요. 주기. 우리 부동산에도 뭐가 있죠? 생애 주기가 있듯이 우리 공부하는 주기가 있어요. 지금 5, 6월 달이 제일 슬럼프가 많이 올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꾸 마음을 줄여달라는 거.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좀 바짝 힘을 좀 써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또 진도를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좀 쉬었다 합니다.